학원보그마협의회가 실시한 2017 한국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이 15%, 그중 교회에 나가지 않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반의 탈교회 현상이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헤브론 병원은 연간 5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캄보디아의 대표적 의료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후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성범죄 예방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며 등록 대상자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한샘과 현대카드의 직장 내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다른 기업의 성추문 처리 방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훼손과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예방 교육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출 감소나 기업 이미지를 걱정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양심의 윤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좀 제대로 자리 잡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독대학생의 숫자가 지난 2012년 조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1,299명을 대상으로 학원보그마협의회가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개신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조사보다 2.2% 줄어든 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종교 대학생은 67.7%로 지난 조사보다 1% 늘어났습니다. 학복협은 신앙생활의 회의와 교회의 비도덕성, 교회의 배타성 등의 순으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응답은 52.9%로 2012년과 비교하면 10.1%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에 사용하는 시간은 성경 읽기 24분, 기도 31분, 지난 2012년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신교 학생 중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은 71.1%로 나머지 28.3%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주일 헌금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로 3, 4학년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닌 진리며 이것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는 카톨릭이 타락했던 이유는 세상의 진리 대신 교리만을 설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했다고 그랬지 교리 얘기했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안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교리가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진리가 됩니다. 또 당시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맞게 된 것이라며 지나치게 교권화된 교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하늘나라로 바꾼다면 그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전 회원의 교육과정이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김형석 교수 외에도 전 총신대 총장 정일홍 목사와 국민문화재단 박종화 이사장,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목사 등이 발제에 참여해 개혁의 목적과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인 박조준 목사도 개회에 예배해서
능력 있는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아직은 작은 공동체인 국립독립교회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훈련받은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막중한 때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다시 세우는 일을 해내자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지난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회개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독교인들의 회개와 자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엄기호 대표 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 대표 회장은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1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탈전쟁을 위해 또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어 이 시대 크리스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한, 중국 등과 함께 평화조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복음화를 위한 이영훈 목사 초청 시드니 축복 대성회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시드니에라는 주제로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라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와 구제임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기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인 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전시행정과 종교 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교계는 과세 준비와 종교별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회를 실시해 보완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회고와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 네덜란드와 미국, 호주와 남아공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11명의 해외 석학들과 국내 학자, 교수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개혁을 돌아보고 앞으로 올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세운 헤브론 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캄보디아 사회의 다양한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헤브론 병원 사역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정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 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헤브론 병원이 10년이 됐네요, 벌써.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4명의 의료 선교사가 헤브론 병원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무슨 장소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제법 병원처럼 보이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찾아와주는 환자들이 헤브론 병원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캄보디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캄보디아가 돈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그게 이 캄보디아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도 잘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좋은 영향력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10년, 20년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도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병원이 병원답게 앞으로 계속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의료인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의사들을 길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될 의료진들이 조금 더 필요하죠. 지금이 이제 10년을 맞은 지금이 헤브론 병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필요한 의료진들이 조금 더 오셔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병원을 세워나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캄보디아에서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의료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병원이 캄보디아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수 생명을 전했다는 것일 텐데요. 그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신 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에 신상 등록이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 음란물, 교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제 여고생 등장시켜서 하는 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그 결정이 났는데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제 징역형이죠. 그래서 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상 등록은 위헌이다.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래서 이제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6대2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은 신상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죠. 그렇군요. 그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벌 사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에 보면 42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징역형 규정도 있고 벌금형 규정도 있는데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괜찮은데 네. 일단 징역형을 받으면 이제 신상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신상 등록이라는 것은 성범죄자의 뭐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직장 주민등록번호 이걸 전부 등록해서 1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죠. 네. 이 관리하는 이유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범죄자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시 그 15년 동안은 이제 그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진 신상정보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개는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인 주변 사람들한테. 아, 그것과는 다르죠. 다르군요. 이거는 공개는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제한이 약간 좀 약한. 그러니까 네, 예.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지 공개하지는 못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음란물을 소지한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이제 색출해내느냐, 찾아내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색출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데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어도 그거를 보자고 하기 전에는 이제 그렇죠. 확인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자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그걸 이제 압수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포렌식으로 쭉 확인해 보거나 또 열어보거나 하면 그때 이제 색출될 수가 있고. 가중처벌이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무슨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데서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음란물을 어느 컴퓨터로 다운받았다. 이게 이제 또 밝혀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뭐 이런 걸 다운받아도 집에서 하니까 모르겠거니 하지만 혹시 뭘 수사하다가 IP 주소 추적하면 누구네 집 어느 컴퓨터에서 다운받았다. 이게 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본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피의자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것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내 정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가입하면 내 개인정보를 내가 공개하겠다. 그건 다 자기가 결정하죠. 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거를 너 내놔라, 네 개인정보를. 그래서 등록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개인의 기본권도 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그렇죠. 뭐 공공복리나 뭐 안전보장이나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제한을 하게 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있어요.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럼 왜 등록을 시키느냐? 왜 그 남이 개인의 개인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그 치안을 위해서 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등록시키는 것이고 또 벌금의 경우에는 등록 안 시키고 징역형의 경우에만 등록시키고 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등록의 필요성도 있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합헌이 된 것인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이제 신상을 등록하거나 공개함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갖게 하고 발목을 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신상을 공개하고 또는 오픈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징역형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 등록시킨다는 것이 그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결국은 등록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등록해라. 수사의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데 무조건 징역형을 받았다고 등록시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등록을 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2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견해 대립이 있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당히 엄격해서 이런 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뭐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완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범죄자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이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도 많고 뭐 3년형, 이제 요즘에 뭐 한 10년형 뭐 이렇게 중요한 경우, 중한 죄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년형, 25년형.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회에서 몇십 년이 격리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등록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번 인생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20대 성범죄 저질러서 한 20몇 년이 관리가 되면 그러면 정년퇴직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엄격하죠, 처벌이.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 관리, 절제, 또 하나는 어떤 그 정욕에 대한 안목,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정욕적인 그런 음란의 행위를 허용 또는 그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면서 너희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라. 뭐 그걸 통해 그들의 육은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받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스스로도 절제하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이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그래서 쉽게 정보의 바다에서 이런 유혹이 있는 음란물들을 다운받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게 그냥 쉽게 보고 쉽게 다운받고 또 본인이 보관은 하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 세상에서는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으면 그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좀 깨끗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 4절에 보면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곧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외부로 형성돼서 그 주변은 깨끗한 환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유혹의 바다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사회나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뿐만 아니라 또는 회복에 대한 관점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합종연행이 일어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와 명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 사는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